안녕하세요, 지휘관 여러분. 소녀들과 함께할 시간, 저는 지휘관 청원입니다. 양산형 RPG로 가득한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소녀전선은 조금 생소한 콘텐츠와 경쟁 전략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지휘관 분들이 많이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입덕 영상. 아직 소녀전선이 낯선 뉴비, 튜토리얼을 플레이했는데도 전혀 모르겠다. 그런 소린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소녀전선을 들어왔다. 지휘관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오른쪽에 큼지막한 아이콘 보이세요? 저것들을 익히면 게임이 좀 더 편하고 재밌어집니다. 소녀전선은 전술인형이라 불리는 소녀를 성장시키는 게임이죠. 소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뭐다? 전투를 해서 경험치를 벌어야 합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선 뭐다? 소녀들의 제대를 꾸려줘야 해요. 소녀 한 명이 전투를 할 수도 있지만 동료가 많을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한 명의 소녀만 키운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여러 명의 소녀들을 제대에 배치해줍니다. 그럼 소녀전선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사랑스러운 저희 소녀들을 제대에 불러오기 위해서 인형을 제조하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는 전투와 소녀들의 제대 편성을 가장 많이 해줘야 해요. 우선 같이 전투를 해볼까요? 전투는 단순합니다. 전투 구역을 차근차근 승리하면 성취되는 콘텐츠예요. 높은 전역에 가면 그만큼 플레이 난이도가 높아지죠. 소녀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들이 자원입니다. 자원을 상징하는 아이콘과 보유한 자원의 양이 표시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인력, 탄약, 식량, 부품이에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는 자원이 필요해요. 소녀들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전투에서 쏠 총에 대한 탄약. 전투 중에 배도 고프잖아요. 식량이라는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인력은 한번 투입되면 다시 소모되지 않지만 탄약과 식량은 전투 시마다 소모돼요. 얘네는 대략 5번의 전투를 거치게 되면 다시 보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다시 보급하는 것은 모든 거점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처음 나의 거점이었던 지휘부나 텔레포트라는 특수한 거점의 인형들을 보내야 합니다. 텔레포트가 하늘색으로 변해서 나의 거점이 될 시에 인형들에게 자원을 보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임 설정을 자동 보급으로 해놓을 시에 거점을 내 것으로 점령하면 자동으로 부족한 자원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 내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수동 보급을 해놓고 필요할 때만 보급을 눌러서 소모할 수도 있어요. 자원이 없으면 우리 인형들이 밥도 못 먹고 총도 못 쏴요.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가 끝인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점과 거점 사이에는 길이 있어서 이 길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이 길이 이어져 있는 인접한 다른 거점이 모두 적의 거점이 될 시 그 가운데 포위된 거점도 적의 거점이 됩니다. 그러면 적이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고 나의 제대가 나의 지휘부에 있는데도 전투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적의 거점이 나의 거점에 포위당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좀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튜토리얼에서도 겪었죠. 내가 적의 지휘부가 아닌데 이겼다. 나의 지휘부는 멀쩡한데 져버렸다.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그럼 이제 전투에 나갈 제대를 편성해 봅시다. 제대 편성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편성법을 검색하면 잘 나오는 편이고요. 어떤 소녀들을 같이 쓰면 좋다. 이런 건 저희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 우선은 있는 인형들을 꾸려봅시다. 성장시킨 인형들을 추가하고 오른쪽 하단에 진영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소녀들의 배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소녀들의 배치는 각자의 버프나 효과가 좋은 위치를 찾으면 돼요. 보통은 승지나 권총, 샷건을 앞에 배치하게 됩니다.
제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초반에 주는 무료 보석으로는 잠금되어 있는 제대를 늘려야 해요. 다음은 공방입니다. 공방은 인형을 제조하고 인형이 장착할 장비를 제조하는 공간이에요. 인형 제조는 인게임의 자원을 전부 사용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 공방에는 대체 코어라는 특이한 자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또한 인게임 자원의 하나로서 3성 이상의 인형을 해체하면 나와요. 중형 제조라고 불리는 5성 확률이 높아서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에 쓰이거나 인형의 편제를 확대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럼 인형의 편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형이 1인분에서 5인분까지의 몫을 할 수 있게 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일정 레벨에 도달한 인형에게 같은 인형을 먹이면 인형이 2개, 3개, 4개, 5개까지 됩니다. 하지만 4성이나 5성 같은 희귀한 인형들은 같은 인형을 넣어 편제 확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 쓰이는 것이 이 대체 코어라는 자원입니다. 코어는 카드 대신 쓰이며 무과금 유저들에게 콕과 같은 인게임 자원이죠. 인형의 레벨을 올리면 체력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능력치는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녀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성 인형들을 갈아 능력치를 올려줘야 합니다. 회수와 해체는 말 그대로 회수하고 해체하는 작업이죠. 소정의 자원도 같이 나오지만 보통은 3성 이상의 인형에서 코어를 얻기 위해서 해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제조. 장비는 인형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장착해줍니다. 장비 또한 인게임 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하고요. 인형처럼 계속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그렇다면 바로 연구를 살펴봅시다. 연구의 메뉴는 스킬 훈련, 장비 강화, 장비 교정으로 3가지예요. 스킬 훈련은 인형을 위한 건데요. 인형이 전투 시에 사용하는 스킬의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적들의 행동을 느리게 해줍니다. 스킬이 같은 인형도 있어요. 레벨이 높을수록 쿨타임이 준다던가 한 이점이 생깁니다. 장비 교정은 장비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로 교정하는 거예요. 맥스는 이미 교정된 거라서 더 이상의 교정이 필요 없습니다. 장비의 강화는 능력치를 더해주는 거고요. 다음은 수복입니다. 전투에서 맞으면 체력이 깎이잖아요. 결국에 우리 인형들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인형들이 계속 아프면 안 되니까 고쳐주고 충전해줍시다. 네, 수복은 인력과 부품이라는 자원을 소모해요. 훼손도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고요. 쾌속 수복이라는 바로 수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 내에서 중요하다 싶은 콘텐츠는 거의 다 보았고요. 가챠 요소를 보러 갈까요? 처음에 숙소를 들어갔을 때 쭉 내려오는 이 친구, 전지를 생성하는 콘텐터입니다. 전지는 작전 보고서라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에요. 그렇다면 작전 보고서는 무엇이냐? 인형에게 선물하면 인형의 경험치를 올려준 아이템이에요. 전투를 하지 않고 경험치를 얻어 빠르게 레벨업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에 부속실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여기 자료실에서 카리나가 앉아있는 책상을 누르면 만들 수 있어요. 작전 보고서는 오른쪽 상단에 전지와 자유 경험치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유 경험치는 전투를 끝낸 인형들이 획득하는 잉여 경험치예요. 자료실 안의 설비들은 작전 보고서를 만드는 효율을 높여주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을 승급이라는 형태로 레벨업 시키면 됩니다. 이 모든 게 전지를 소모하는 점만 유의하시면 돼요. 전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아까 그 콘덴서에서 하루 2번 내려오는 걸 획득하거나 친구의 숙소에서 회수하거나. 전지가 충전되는 것은 나의 숙소가 얼마나 열려있고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고요. 친구의 숙소에서 회수하는 것은 친구의 숙소가 얼마나 열려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숙소를 열지 않았으면 기본인 2개, 숙소를 하나 열었으면 3개, 이런 식이에요. 참고로 숙소를 열기 위해서는 제대 편성해서 제대가 그 수만큼 열려 있어야 해요. 보통은 게임 내에서 주는 보석을 모아서 제대를 다 열고 다음으로 숙소를 열어갑니다. 숙소를 꾸미는 건 편집을 누르거나 수납구에 있는 가구들을 배치하면 되세요. 여기에 중요한 버튼이 있죠. 구매를 누르시면 구매 토큰이라는 과금 제하로 가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가차를 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냐? 숙소에 가구를 둬서 꾸미고 캐릭터에게 새 코스튬, 즉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어요.
이건 각은 요소이기 때문에 돌리고 싶은 만큼 욕심껏 돌려주시면 돼요. 성장이나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그치만 소녀들이 예쁘니까요. 저희는 뽑아야 해요. 왼편에 보이는 카드 아이콘은 블랙카드와 기간 한정 교환입니다.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스캔을 중복 획득하거나 가차를 돌린 횟수가 많을 시에 일정 이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중씨가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쓰면 됩니다. 이상 큰 콘텐츠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쩜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있나요?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